오늘은 후쿠시마 핵 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들이 많죠. 안전하다, 뭐 안전하지 않다. 막상 정확한 정보들은 전달이 안 돼요. 각종 정보들이 난립을 하는데 사실관계가 맞는지 이게 종합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특히 그리고 기레기들은 뭔가 포장을 해주기 바쁘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만 짚어볼게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뭐가 맞고 틀린지를 금방 판단이 가능합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바다에 방류를 한다고 결정을 했죠. 우리 나라라기보다 우리 정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거의 뭐 서포터즈 수준으로 아주 찬성을 하고 오히려 더 발벗고 나서갖고 장려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을 갖고 있는 나라, 어차피 다른 나라도 방류하지 않냐, 뭐 우리나라도 방류, 이거 일본도 주장했던 얘기죠. 일본이 니네도 오염수 방류하지 않냐 원전에서, 그 뭐 중국은 더 많이 방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에서는 방류를 합니다. 근데 그 방류되는 물은 바닷물로 터빈을 식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 원전은 보면, 원전 발전소를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자로. 여기에 이제 그 우라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사능을 발산하는 그 우라늄 원소들, 뭐 핵 그 원소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보통은 이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뜨거운 거를 통해서 열을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증기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터빈이 막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막 돌아가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해서 요걸 이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걸 식혀주고 바다로 다시, 여기 보시면은 용어까지는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바닷물을 여기 발전기에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봉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밀봉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요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다로 방류되는 거는 요것들 위주, 이렇게 요거 터빈을 시키는 용도가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유튜브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원전의 그 설계에 대한 유튜브가 있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우라늄들이 넣어주는데 이것을 펠렛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펠렛을 여러 개 쌓아서 요렇게 긴 봉 보시면은 이 우라늄이 들어있는 요 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원자로 나온 거. 전기를 요게 이제 생산합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렇다면 이 작동하게 만드는 그게가 원자로란 얘기입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터빈 돌리고 여기 물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에서 대부분 빠져나가는, 일반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서는 요 물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어차피 밀봉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오염된 물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일부 좀 새고 이럴 수는 있겠죠. 뭐 불량이 날 수도 있거나 설계가 조금 부실하게 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은 크게 오염되지 않은 물들이 방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어떤가요?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원자로 내부 사진입니다. 원자로 아까 제일 얘기했죠. 원자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거기에 이제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벽면이 녹아내려 안에 있던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식 상태가 심각한데 녹았어요. 형태가 변형된 것들도 보입니다. 원자로가 녹았어요. 바닥엔 핵연료 찌꺼기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바위덩어리처럼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 본체인 압력 용기를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떨어졌다는 외벽으로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2011년 대지진 당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열로 외벽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냉각 시설이 이제 쓰나미 때문에 망가져갖고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바닥에 녹아내렸다는 쌓인 얘기거든요. 핵연료 찌꺼기 때문에 외벽 내부엔 고농도 오염수가 절반 이상 차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은 도쿄전력이 29일 수중 로봇을 활용해 촬영했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방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요거를 이제 아무리 그 알프스인지 뭐식인지 그걸로 희석을 하고 뭐 정제를 하든 뭘 하든 정수를 하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제거를 할 수 있는, 정수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있겠죠. 그렇지만 방사능이라는 게, 이 핵 오염수라는 게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세슘, 우라늄, 삼중수소 그 외의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유해한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핵 연료가 닿은 물은 외부에 보통은 유출이 안 되지만 요번에는 녹아내리는 게 물에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섞인 이 오염된 거죠. 핵 연료에 오염된 물들을 그래서 알프스인지 몽블랑인지 그걸로 그 제거기로 희석을 한다는데, 그게 효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희석을 하고서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물탱크에다가 그걸.
보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원자로가 균열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죠. 핵 폐수가 된 거죠. 그거를 정수기로 걸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알프스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장 빈도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방류한다? 이거는 호도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방류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같은 물이 아니에요. 같은 오염된 핵 폐수가 아니라는 거죠. 멜트다운 하지 않은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처럼 원자로가 터져갖고 오염된 물이 나오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데도 다 방류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뭐 IAEA에서 뭐 인증을 하면은 괜찮다. IAEA가 전문 기구 아니냐. 거기 전문가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WHO 믿으셨어요? 코로나19 겪으면서 WHO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 믿으셨어요? 막 중국 편 들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중국 아니라 막 그러고. 그 WHO 총장은 중국에 상당히 영향을 받죠. 왜냐면 중국에서 펀딩을 엄청나게 하니까요. WHO에. 그러니까 중국에 영향을 받아갖고 중국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갔던 거고, 뭐 여러 가지 WHO 그 당시 그 총장이 상당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신뢰가지 않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많이 했던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국제 기구들. IAEA니 특히 뭐 월드컵, 피파 거기는 뭐 그냥 완전히 썩은 데고, 마찬가지입니다. IAEA니 WHO니 WTO니 이런 데들도 거기가 그렇게 정직한 데들이 아니에요. 거기도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국제기구들이거든요. 여기 입김이 큰 나라들이 어디겠어요? 선진국들이죠. 특히 미국의 입김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일본도 입김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일본도 유네스코나 이런 데도 펀딩을 상당히 후원을 많이 해요. IAEA 보시면은 이게 뭐하는 기구인지 정확히 모르시던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UN에서, 미국이 발의한 겁니다. UN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언급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설립된 UN 산하의 국제기구다. 자, 보시면은 느낌 빡 오지 않아요? 국제 정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 느낌 옵니다. NPT에 가입된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NPT에 의해 IAEA에게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을 이용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자, 보시면은 느낌 오시죠? 결국 핵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아무나 갖지 못하게 감시하는 기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이제 명목적인 거고, 결국 핵무기 아무나 함부로 갖지 마. 핵 확산 금지 조약이 NPT 조약이잖아요. 이게 미국, 러시아, 중국하고 이미 핵 보유국들 있죠. 몇 개. 걔네들이 우리끼리만 갖고 다른 나라들은 가지면 안 돼. 그거를 감시하는 기구예요. 그걸 감시하는 기구.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니들 핵무기 갖지 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IAEA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IAEA 일환에서 농도 84% 우라늄 발견, 핵무기 제조 직전 수준. 이렇게 핵무기 가지면 안 되는데 핵무기를 막 가지려는 나라들 가서 막 사찰하는 거. 요게 주 목적이에요. IAEA가 무슨 원전 핵폐수나 이런 거 기준을 마련하거나 거기 안전하다느니 아니니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핵무기 아무나 만들지 못하는 거 감시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도 IAEA 가서 사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문제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국제기구들은 선진국들이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입김이 얼마나 컸으면은 일본에 IAEA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전 사무총장이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는데 2019년도에요.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사임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20년 전 사무총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무총장 할 정도면은 일본의 입김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후쿠시마 쓰나미가 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터진 지.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얼마만큼의 일본 정부에 관련돼 이 사람이 여기서 얼마만큼 그런 작업을 했겠어요.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네요. IAEA에 뇌물을 주고 일본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뇌물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부자가 폭로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 당연히 사실무근이라고 하겠죠. 얘네들 역사들도 왜곡하는데 뭐 역사 있는 뻔히 있는 역사도 아니라고 우기는데 뭐 이런 거 뭐 인정하겠습니까? 의심적인 정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뭐 IAEA가 인증을 했다? 여기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지 이거 안전하다 아니다 이런 거를 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안전하다 아니다는 차라리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으면 오히려 더 인정을 하겠어요. 과연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는 신뢰를 갖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이거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영향력이 훨씬 커요. GDP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그리고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좀 선진국 반열에 살짝 올라서려고 하는 수준이지, 일본은 몇십 년 내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서구권들하고 친분을 쌓고 구워 삼고 그 안에서 이미 공고하게 형성된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상당히 일본에게 우호적이에요. 왜냐면 일본이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미 바다 오염됐어, 뭐 이미 방사능 나와. 그러면 뭐요? 그 이미 오염됐으면 더 오염시켜서 더 오염된 거 먹자는 얘기인가? 어차피 땅에 떨어져 더러운 거 저기 진흙탕에 한번 더 빠뜨려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이런 말을 하죠. 아, 뭐 어차피 그 농도가 뭐 많지도 않다. 뭐 바다가 너무 넓지 않냐. 그러면은 물 한 컵을 갖고 와서 농약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어차피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럼 그거 먹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래를 뱉어갖고 가래 그 살짝 건져내갖고 마시라고 하면 마실 건가요? 아니면 그 똥물에 빠진 물, 걸러낸 물, 정수한 물, 아니 뭐 오줌 싼 물,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거를 이미 정수를 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직접 앞에서 그 한 물, 그거를 브리타니아로 정수를 해갖고 지금 내 눈앞에서 그 마시라고, 바퀴벌레 빠졌던 거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어요? 어차피 이미 된 거? 왜 더 안 좋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죠? 공기 이미 오염됐잖아요. 그럼 공기 이미 오염됐는데 그렇게 이미 오염된 거 막 더 탄소 배출하고 더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왜 그래야 되죠?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당장 안 죽어? 당장 안 죽겠죠. 당장 미세먼지 마신다고 당장 안 죽어요. 방사능, 오염된 물고기, 소금 뭐 이런 거 먹는다고 당장 안 죽어요. 체르노빌 원전 안에 들어갔다 나와도 당장 안 죽어요. 그럼 당장 안 죽으면 괜찮은 거예요? 당장 안 죽으면 괜찮으니까 탄 고기 먹고 막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바보 같은 논리는 들이대지 맙시다. 이런 바보 같은 논리는. 이 초등학생들도 들이대지 않을 논리입니다. 이런 거는 이미 오염됐으니까 상관없다. 어차피 뭐 더 오염된 거 더 오염된 거 무슨 상관이냐. 이미 올라간 지구 온도, 뭐 그럼 지금 와서 전기차 왜 해고, 탄소 배출 뭐 이런 거, 그런 거 왜 해요? 안 하면 되지. 이미 다 끝났는데.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거죠. 몸에 좋은 거 왜 먹습니까? 이미 오염돼 있는데. 건강식 왜 찾아요? 바보 같은 소리는 좀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IQ 2자리만 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국내에서 안 쓸까요? 안전하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아니 마시라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농업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로 쓰고 아니면 생활용수 있잖아요. 소방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화장실 물로도 쓸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수도가 화장실하고 같은 물을 쓰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홍콩이나 이런 경우는 바닷물을 쓰거든요. 화장실 물은. 세수하는 물은 당연히 바닷물을 안 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안 써요. 왜 안 써? 안전한데 왜 안 쓰냐고. 난 이게 더 이상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생수로 마시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농업용수로 쓰고 가뭄 때 공장에서 물 필요하거든요. 뭐 만들 때 뭐 식료품 아니더라도 물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장에서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하면 되는데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 당연한 질문을 전 묻고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말을 안 해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아시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믿음이 간다 그랬지만 그 민낯이 사차치 드러나고 있죠. 자동차나 이런 거에서도 테스트 막 조작하고 했던 경우들이 워낙 많았고 뭐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는 건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꽤 오래전에 한 1950년도쯤인가 그쯤에 있었던 건데 미나미타병이라고 맛이 가는 병입니다. 이것도 있고 뭐 이타병도 있고 공해병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오폐수를 방류를 해갖고 그 주민들이 이런 뭐 이상한 희귀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국민들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게 문제 없다고 아무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10몇 년이 지난 뒤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10,000명이 넘게 이 병에 걸리고 사망자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누가 보상해주나요? 10몇 년 뒤에 이렇게 되면? 근데 일본 정부는 방관했죠. 그건 니도 잘못이지 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미나미타병하고 이타이병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역사적 사실을 한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괴담이라 그러죠. 광우병도 옛날에 괴담이었잖아. 뭐 감옥감 걸렸어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난 이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진짜 심한 말 하고 싶거든요.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뭐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몰라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때 그렇게 시위를 해서 30개월 이상 된 특정 위험 물질 부위를 수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지를 한 거예요. 아니었으면 30개월 이상 된 특정 부위들, 특히 그 내장이나 이런 뭐 곱창이나 이런 부분들 좀 광우병 발병의 위험 소지가 있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 부위들을 수입을 할 뻔했던 거예요. 수입해갖고 걸린 사람도 나올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 그 부위를 많이 먹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뭐 광우병이니 뭐 선동이니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아직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든지 하긴 뭐 검색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검색도 능력이 있어야지 정확한 정보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때 그래갖고 수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한 부위들과 30개월 미만에 우리가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촛불도 그만둔 거고요. 미국에서는 곱창이나 이런 내장 부위들 잘 안 먹습니다. 거의. 잘 아셔야지. 괴담이라고 하죠? 무엇이 괴담일까요? 이거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괴담일까요?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괴담일까요? 먹어서 응원하자는 게 괴담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현명하실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그 나이대 연령에 따라 다르겠죠. 솔직히 상관없다라고 많이 저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괜찮다 하시는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죠. 왜냐? 살 만큼 사셨잖아요. 10년에서 20년, 진짜 길면 30년까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뭘 먹든 안 먹어도 건강한 거만 먹어도 병에 걸릴 연령대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건강하게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죠? 아까 봤던 그런 일본의 이타이병 뭐 이런 거 걸리면 고생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도 내가 살면 얼마 살아 뭐 이런 거 뭐 좀 챙겨 먹는다고 뭐 낫겠어 뭐 그냥 먹지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피해를 받을까요? 어린 아이들이겠죠. 임신부 아니면은 향후에 미래에 임신을 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임신부가 안 좋으면 어차피 태어날 태아도 어차피 안 좋아질 테니까요. 진짜 안전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전하다고 그냥 하면은 그냥 먹을 건가요? 먹긴 먹겠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산물, 해산물이 어디에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소금부터 해갖고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거든요. 뭐 회 하나 안 먹는다고 안 먹는 게 아니죠. 하다못해 뭐 미역, 다시마, 김 얼마나 많은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라면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죠. 이거 안 먹을 수 없어요. 회 같은 경우는 피한다고 치더라도 뭐 회를 정말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뭐 10번 먹을 거 한 절반으로 줄이겠죠. 뭐 조개구이집 뭐 이런 데는 찜찜해서 조개구이 말고 딴 거 먹으러 가야지. 해물칼국수 좀 찜찜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노르웨이산 연어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먹겠죠. 부산 앞바다 뭐 이런 횟집들은 파리가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원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일반 정상 가동하는 원전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폭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원자로가 폭발한 겁니다. 정상 가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자로거든요. 여기 아까 전에 배웠죠? 요 긴 파이프 안에 우라늄 뭐 이런 것들이 들은 거죠. Uranium cladding came in contact with the steam, producing an enormous amount of hydrogen. 녹아서 The presence of hydrogen itself was not the problem. However, its mixture with oxygen, either pure or in the air, is highly explosive. The mixture of hydrogen and of hydrogen explosion that blew off the roof of the reactor building. A similar scenario was going on in reactors 2 and 3 with the 이게 안전하면 왜 일본의 원전 이걸 처리를 하러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 안에 아직도 이거 그냥 방치돼 있잖아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하지. 상식이 있으면은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통계 자료에서 일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후쿠시마 소아 갑상선암이 훨씬 몇 배가 됐다. 뭐 이런 거는 이미 충분히 다 뭐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뭐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마실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했고요. 본인이 얘기한 거는 정화된 오염수를 정화한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한 것이고 그건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장난하나요? 그게 그 얘기잖아. 진짜 나쁜 오염수 반대 서명을 독려한 교사들을 수사합니다.
와, 나 진짜 이거 50 시대인 줄. 예전에 막걸리 마시다가 대통령 억하면 잡아가던 시절이 있었죠. 아니면 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정권에 뭔가 불리한 점, 안 좋은 점, 반대 뭐 이렇게 하면 다 빨갱이로 잡아놓고 삼천교육도 보내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네요. 수단과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정말 이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조선일보가 제일 악질이거든요. 제목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죠? 괜찮다는 식으로, 오염수가 괴담이란 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미국 캐나다는 무덤덤하겠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영향을 덜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우리도 영국에서 오염수 흘려보내면은 별 신경 안 쓸 거예요. 이 정도로 바로 옆에서 흘려보내는 수준이 아니니까. 미국도 저기 멕시코에서 흘려보낸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말 같지 않은 것들만 이렇게 기사로 내놓고 앉아갖고 이게 이런 걸 또 보고서 믿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진짜 한심한 거죠. 자, 그리고 조선일보 예전 보도 보면은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지들 입으로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옹호해주니까 이것도 처리수로 바꿔요. 지금 정부에선 처리수로 부르라고 그러고 앉았고, 그리고 괴담이라고 그러면서 선동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누가 선동하는 거예요? 누가 선동하고 누가 괴담을 퍼뜨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실 수 있겠죠? 전 정부에서는 조선일보도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좋아져요? 과학이 갑자기 바뀌나요? 이런 게 무슨 쓰레기 같은 게 언론이라고. 진짜. 그리고 더 한심한 건 정부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을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수 방류하고 있어요? 왜 이걸 우리나라에서 브리핑을 해? 안전하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식민지인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한국민은 설득을 하겠대. 와, 어떤 걸 뽑아놓은 거예요? 이 대변인 수준이 아닌데? 거의 뭐 하수인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발 벗고 나서? 일본에서도 이 정도로 안 해. 자기 자국민들. 지들도 양심에 찔리는지 일본 자민당에서도 자국민들 설득을 이 정도로 안 합니다. 예전 발언 한번 보시죠. 후쿠시마 폭발 안 해서 방사능 유출 없어. 이거 언제냐면 후보 시절이었거든요. 이런 데도 뽑았어요. 폭발 안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건 폭발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제가 뭐 결론은 안 내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은 안 냈어요. 그렇지만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냥 보면은 사실 하나하나만 봐도 돌고래 이상의 만 갖고 있어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다들 금방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해산물 좋아하고 회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뭐 자주 먹진 않지만 연어만 먹어야 되는 건지, 탄 거 먹지 말자고 하지만 고기 탕 부분 좀 먹잖아요. 다 제거하고 먹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 주면은 어차피 먹을 수밖에 없어. 소금도 우리가 뭐 쟁여놓고 뭐 20년치, 30년치, 50년치 소금을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외식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간편 조리식품이나 여러 인스턴트나 이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해산물이니 소금이니 뭐 등등 해갖고. 뭐 그렇다고 항상 히말라야산 소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최대한 피해야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우리 담배가 나쁜 걸 알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설탕이 나쁜 걸 알지만 단 거 계속 먹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방류가 이미 되고 나면. 하지만 뭐 자식이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자식을 가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40년, 50년, 30년 이게 축적이 되니까, 방사능이 배출이 안 되니까 쌓일 거 아니에요. 뭐 이미 뭐 여러 가지 오염된 공기, 뭐 미세 플라스틱 등등 이미 많이 노출되는데 거기 이제 방사능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혼합돼 갖고, 방사능은 또 특히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변형시키잖아요. 여러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취약한 DNA가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좀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 좋으면 아무 일 없겠고요. 운 좋은 분들은 담배 백날 펴도 암에 안 걸리시는 분들이 있듯이 운에 기대야죠. 어쩌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이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뭐 일본이 방류하는 걸 선택한 건 아닌데 그 막을 생각을 안 하는 걸. 뭐 일본에서는 액셀레이터 밟은 거죠. 옆에서 아주 막 팍팍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 전에 살짝 눈치라도 보고 약간 나쁜 놈들이 된 것 같아. 옆에서 뭐 괜찮아. 우리가 당연히 빨리 방류하세요.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오히려 뭐 저기 광고 대행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